자,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우리 가족 복주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6장에서도 이 가족 생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족 상담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가족 상담만 하면 안 되고 상담 후에 가족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면대면 수업이 되면 제가 유인물을 다 나눠주고 사례를 다 들면서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빨리 한번 이제 보면 가족 상담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일단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자아 불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가지고 다시 제가 유인물을 주면서 또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있으면서 뭐 학부, 대학원, 석박과정 이렇게 가는 외부 강의를 들었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학부 때 내용 정리한 것을 제가 노트 필기한 걸 나눠주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고 있는 학부 학생들의 대학원생들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면 또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물어도 보고 내가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소개도 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아분화가 굉장히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소개할 것은 이제 자아분화에서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삼각관계 얘기를 했어요. 이 삼각관계가 잘 형성되느냐 형성되지 않느냐의 영향은 이 이제 자아분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엔의 이제 4대세 가족 상담에 있어서 핵가족 정서 체계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정의 분위기 있잖아요. 두 분이 사는 거 보고 아이들에게 어울려 사는 거 보면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서로 말하는 그 대화 기법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 참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 참 닮고 싶은 가정이다. 이런 건데 이 정서 시스템에 대해 좀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사 과정을 하려다가 얘기를 못 했거든요. 이제 부모가 원가족의 성장기 때 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족 문제 투사해서 일시적으로 부부 갈등이 아닌 가족원의 문제로 화제를 바꾸는 것으로 다른 가족 탓을에게 자꾸 남의 탓하는 거죠. 사실 이 전문가들이 보기엔 본인의 문제인데 본인의 문제를 투사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본적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프로이드론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룰 게 뭐겠어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어려움 속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대처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되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루겠다. 저는 이제 학부 때에 이제 권혁상 교수님으로부터 정신건강을 이걸 심도 있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탐독을 하고 지금도 그 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나 프로이드가 말한 그 내용, 물론 아버지인 프로이드였지만 그의 딸이 개발을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지금의 후대 학자들이 더 많은 것을 지금 개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이건 이제 영어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 해서 디펜스 메커니즘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종류를 어떻게 유형별로 나누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요것도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하고 싶어서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꾸 과제가 주어져서 미안한데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안 다루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대학원생이니까 이 디펜스 메커니즘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을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대처 방법이 생각나고, 그러면 상대방을 다루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다루는 이제 전문화된 기술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사 과정도 한 부분이 가면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전수 과정인데, 현재 가족의 자아분화 상황은 과거의 윗세대 가족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자아분화 수준의 세대 간의 전달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넓혀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집단 유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집단 유전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한국을 짓밟고 중국을 통해서 마침내는 미국까지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36년 동안 우리는요, 일본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지만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었을 때에, 예를 들어 나가면 야구를 해요. 야구를 하면은 야구 종주국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지면은 뭐 그까지 뭐 야구 종주국가 싸워 졌는데 흥분되잖아요. 그런데 야구든 축구든 간에 일본하고 이 국가권 대립이 되면요, 정말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집단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요, 권투가 활발하게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일본의 와즈마 고이치하고 유제도 선수하고 권투라는 걸 보다가 내가 심장이 멎을 뻔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뭐 일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여러 번 여행 갔는데, 일본 여행 갔다가 오사카 성안을 들어가다가, 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범했어. 그러고 이제 벚나무 밑에서 중얼중얼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그 가이드죠. 그 일본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멈칫도 머리가 쭈뼛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I'm sorry. 그리고 그 다음 말에 I'm from China 그러고서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내재한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 말인지 모르지만 다세대 전수 과정도 어떻게 보면 유전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유전의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엔의 이제 다세대 가족 상담을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상담 목표거든요. 그러면 다세대에 걸쳐서 여러 세대죠. 삼각관계를 이룬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고, 탈삼각관계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분할을 증가하는 것으로, 자아분할은 치료 목표인 동시에 성장 목표다. 그럼 자아분할가 원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화가 잘 이루어져,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아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치료 계획도 세우고 한 단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인 가계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고 목사님들 같은 이 강의를 들으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인문학 공부라 그러고 조금 뭐 냄새 난다 그러고 이렇게 뭐 타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교회에서는요, 전사님들을 부교육 초빙할 때에 저는 신학만 공부한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여전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상담학이나 사회복지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다수의 교육자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신대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희 부교육자로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저하고 잘 통하죠. 성도들 상담할 때 평신도 들어오면 가게도 얘기를 하고 생태도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제 이거 모르시는 이제 부목사님은 우리 저 교수님하고 저 전사님들은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 그리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결혼을 했다든지 혈연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사정도구예요. 그래서 보앤이 가정 연구를 하면서 3세대 이상의 가족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그린 그림이 바로 뭐다? 가계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탈삼각화인데요. 보앤의 가족 치료 목표는 개인이 가족 내 삼각화를 끊어버리고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켜서 정서적 영역과 대안적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정체성을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런 삼각관계를 끊어버리는 과정을 탈삼각화다. 이렇게 용어를 저러면 일단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치하기와 나의 자세인데, 코치라는 말은 상담자가 대상 가족에게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안내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받은 대상자가 마음문을 열고 코치의 지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말한 수준 높은 상담을 하게도 개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입장에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어떤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등을 말해서 솔직한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사례를 좀 예를 설명하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석사 과정에서 제 강의를 5분이 듣지만, 근데 여러분들과 친솔하게 그렇게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칠 때 그때는 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다 박사 과정에 가 계셔요.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적 가족 상담이 있어요. 이건 미누친이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미누친은 대상의 빈곤 가족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비교적 짧은 시간, 단기죠. 가족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가족의 특이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가족의 그 시스템 구조를 변화시키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보엔의 가족 상담하고는 다른, 보엔은 체계를 말한 것이고요. 미누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차이가 있다. 이거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구분을. 그러면 구조적 가족 상담에 있어서 이제 가족 구조를 파악하고 재구조에 초점을 맞추는데, 가족 구조란 가족 상호의 패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가족의 하위 체계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경계선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가족의 위계는 잘 지켜주고 있니, 권력 정도는 이게 평등을 이루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이런 걸.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상담 중에 각각 개념을 파악해서 가족의 구조를 탐색하고 가족 문제를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니까 중요해지는, 그 다음에 경계선이에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지, 그 경이 경직되어 있는지, 산만한지,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경계선은 뭐겠어요? 선이 명확한 거죠. 그리고 견고하고 나름대로 융통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과 소통이 활발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 그런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적 개입의 상담 목표는 뭐냐? 상담사는 가족의 경계선을 바꾸거나 하위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가족원들의 그 각각의 행동과 경험을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방법론 그리고 기술을 스킬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 행동의 변화와 가족 기능의 향상은 서로 연관된 목표가 있고,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문제 행동을 유지하는 가족의 패턴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사실은 6주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내용을 다루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50분씩 수업이니까 150분 수업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열과 성의를 다 하면 이런 내용을 좀 다 다룰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봅시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 상담자에게 합류하기. 그래서 가족 상담자가 상담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합류를 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 패턴이라든지 이 그 잘못된 게 구조를 변화시키는 걸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에게 합류하기 코너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실현화인데, 실현화는 가족 상담 현장에서 가족들의 교류를 재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상담 현장 재현함으로써 상담가는 가족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재구조하는 정보를 얻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제 EBS 방송국에서 이 가족 문제를 다루는 가족 치료 전문가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여러분 SBS 방송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 프로그램도 전부 다 가능하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전문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EBS에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부부 상담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용인정신병원에 있는 가족치료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많은 내용을 유료로 다운받아서 동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강의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의 재구조화예요. 합류하기와 실현화 등 구조적 가르적 기법을 통해서 가족 구조의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호작용의 변화를 구성을 하고 가족의 재구조화는 교류의 재구조화를 구조화로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드릴게요. 벌써 이제 녹화하기가 상당히 8분 정도가 돼 가거든요. 다 못할 것 같아 좀 불안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가족 상담인데, 가족 문제를 둘러싼 통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우리 관찰, 고찰, 통찰, 요런 말들을 수업 시간에 유인물 또 달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이걸 제가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복사해서 여러분 나눠 드릴게요. 여기 관련된 전문 서적이 있어요. 두꺼운 서적은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아주 중요한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관찰을 통해서 뭐예요? 통찰력 이거 인사이트예요.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고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라. 그러면 가족을 둘러싼 통찰 설명을 가족에게 해주기보다는 그들의 투견 갈등과 행동 양식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제공하는 경험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표현의 자유로운 표현을 하게 만들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휘테커와 사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적 가족 상담 그러면 사티어 이론이 많이 나와요. 수업 시간에 보면 이제 이 사티의 이론을 가지고 경험적 가족 상담은 논문집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빠른 시간 되면 이 몇 편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이 나누어 주고 좀 강의를 할까 그런 생각도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원치 않는 지금 이 뭐예요? 중국에서 날라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업에 차질이 생겼는데,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 저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가정 상담에서 이제 휘태커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 개념. 경험적 가족 상담은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인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 의사소통 유형, 가족의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한다. 또 자신의 스스로의 신뢰와 존중, 애정을 말한 자아 존중감은 경험적 가정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로 가족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면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상담 목표를 보자고요. 그럼 가족원들에게 자아 존중감 어떻게 해요? 심어주고 높여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개성을 깨닫도록 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 자기 주장 훈련이라는 걸 또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대면 강좌에 막 떠오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수십 가지의 이론, 방법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PPT니까 이걸 다 얘기하면 산만해질까봐 지금 못하고 있는. 그 다음에 가족 의사소통 유형.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엮이는 의사소통 유형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담에 실제 들어가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기능적 의사소통 빨리 구분하셔야 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회유형인지 비난형인지 초이성인지 사면 빨리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다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 구분의 기준은 타인, 자신 상황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경우는 일치형, 또 의사소통을 사용하고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정도로 고려 정도에 따라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삼형으로 나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회유형은요, 자신을 무시하는 유형이고,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고, 초이성형은 자신과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산만형은 타인과 자신을 또 상황을 다 무시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패턴을 딱 보면 이것이 딱딱딱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 개입에 왔어요. 이때 이제 새로운 기법이 가족 조각 기법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시각으로 본 가족의 한 상황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개인이 인식한 가족원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상호작용 태도 등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나타나야 되고, 조각에 대한 가족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가족들은 가족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전사님이 이제 상담학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성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 내가 아까 말한 구조적 가족 상담을 할 것인지 체계적 가족 상담을 할지 경험적 이거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어떤 이론과 어떤 방법을 들어 이 도움을 줄 것인가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이제 도표가 이 원가족 도표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는 가계도를 썼잖아요. 예, 보혜의 가계도 마찬가지로 경험적 가족 상담에는 원가족 도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의 특징, 의사소통의 유형, 가족 관계 등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원가족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 이제 가족 상담이거든요. 가족 상담인데 벌써 25분이 다 돼 가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조금 진행할게요. 해결 중심 가족 상담. 이게 이제 그 시저와 유명한 이름 꼭 기억해야 돼요. 김인수 버거라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담학자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에서 김인수예요. 그래서 김인수 보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우리가 동영상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고 가끔 국내에 오셔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하고 워크숍하고 그럴 때 참석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미국 사람이야.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 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거죠. 이분이 이제 개발한 이제 가족 상담 기법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 방안과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는 내담자가 문제 중심에서 어떻게 해결 중심 의식을 전환할 수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해결 공부할 필요가 가족 상담 주의 개념은 상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문제의 원인보다는 해결 방법에 그러면요 정신분석은 자꾸 과거로 들어가 장기 치료잖아요. 이거는 빨리빨리 그 사람의 원인을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식 가족 상담가들은 가능하면 예외적인 상황이나 아주 작은 변화와 같은 가족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상담 목표는요 도움을 받으러 오는 가족을 하여금 그들 자신의 생활보다 만족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하거나 생각해 내도록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상담 기법의 5가지 질문을 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상담 이전에 변화를 묻는 질문.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 이전의 질문은 상담 신청한 후에 상담하기 전까지 변화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외 질문은 문제가 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를 인지하는 질문으로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언제인지 질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요 상담 기법 5가지 질문 기법이 있다 그랬는데 기적 질문은요. 기적 상황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상황에서 보이는 것들을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문제 해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상황을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할지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척도 질문은요. 내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1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명확한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유용한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상담학자들도 기분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리학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이 그것이 뭐 과학이냐 그 뭐 세상 학문이다 자꾸 멀리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처 질문은 현재까지 내담자가 문제 상황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질문해서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 개입을 한번 가볼까요? 가족과 상담 관계는 고객형, 방문형, 불평으로 나누어지고 그럼 여러분이 딱 상담을 하면서 이 관계 유형을 이분이 고객형인지 방문이 불평인지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고 거기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고객형이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동기가 있고 적극 참여한다. 방문형 넘어가겠어요. 타인의 상담 방문은 비자발적 유형으로 상담에 적극적이 않기 때문에 진실한 태도로 내담자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평형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등 타인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상담자에게 자신의 힘든 점을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해 위로를 해주면서 그의 불평을 들으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생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가족생활 교육 꼭 필요한 주제를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서로 여러분이 대학원생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 상담의 방법들이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다.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기법과 기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고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내가 어떤 이론들을 끌고 어떤 방법을 좀 어떤 기법을 쓸 것인가 이걸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부교재를 통해서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전문적 교재를 통해서 익히셔야 된다.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었네요. 그러면 이번 주의 강의는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차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